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박프로입니다. 오늘 드디어 우리 연휴가 끝나고 이제 장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금양의 주가는 오늘 나쁘지 않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현재 금양의 주가를 보면은 58,000원, 한 4.74%로 현재 상승 출발을 하고 있고요. 물론 장중에 현재 8%까지 올라왔다가 밑꼬리를 달고는 있지만 저는 그래도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크게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 보고 있고, 자, 오늘도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자, 오늘 새벽에 뭐가 있었습니까? 금리 인하 발표가 있었죠. 금리 인하가 우리가 예상을 하던 0.5포인트 B컷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이 0.5% B컷이 나왔다라는 건 결국에 이 성장주 중심으로 이제 2차 전지의 시대가 도래하는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한 기대감 현재 증폭되어 가고 있고요. 이렇게 0.5% B컷이 나왔으면 주가는 올라가야 할 텐데 이 빅테크 기업 중심으로, 그러니까 반도체, 지금까지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의 흐름을 만들어냈던 이 반도체 종목들은 또다시 하락이 나오고 있고 2차전지 관련 섹터들이 오늘 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좀 금양을 개별 종목에 대한 분석도 분명히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글로벌 시장 그리고 이 미국 시장 전반적인 이 거시경제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이 금양의 주가에 대한 단기 고점도 충분히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개별 종목 그리고 시황 그리고 금양이 최근에 유상증자에 대한 내용이 나왔었고, 그리고 그 유상증자를 이용해서 과연 주가를 어떻게 또 끌어올릴 것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은 사실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가 결국 봐야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자, 미국 연준이 4년 반 만에 금리를 0.5포인트 인하를 했고요. 이 B컷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연내 추가적으로 인하를 암시하는 건데, 자, 이게 왜 2차 전지 산업에 호재로 볼 수 있느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자, 그냥 간단히 말씀을 드려서 우리가 전기차를 구매를 할 때 이 정말 큰 금액의 이런 자동차들은 현금으로 일시불로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죠. 이렇게 대출이거나 대출은 아니고 그냥 할부나 할부금리나 이런 금리 인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리 인하가 되면은 이런 시장 자체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2차 전지에게도 우리는 호재라고 볼 수가 있고요. 물론 이렇게 간단하게만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금리 인하에 대한 유동성이 앞으로 더 활발하게 나온다라고 하면 지금까지 올라가지 못했던 이런 성장주 중심으로 수급이 쏠릴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이번 금리 인하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치솟은 물가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금리를 낮추기 시작한 2020년 3월 이후 4년 반 만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앞으로 더 0.5포인트, 연말까지 0.5포인트 추가 인하 가능성을 예고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금양에 대해서 특히 2차 전지 섹터에 대해서 우리가 볼만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이렇게 B컷에도 불구하고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그리고 미국 증시는 일제히 하락을 했습니다. 나스닥이 0.3% 정도 하락을 했거든요. 자, 보시면은 이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게 결국에 0.5포인트의 B컷은 일반적으로 시장을 급등시킬 것이라고 예상을 하지만 투자자들에게는 향후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해서 더 걱정을 해야 된다라는 신호를 보낼 수가 있어서 시장은 오히려 하락시킬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지금 B컷이 나왔다라고 해서 경기 침체가 바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 B컷을 한 이유는 현재 나오는 지표들이 앞으로 B컷이라도 해야 이 침체에 대한 우려가 사라질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이런 침체에 대한 부분이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파월 의장이 이 FOMC 기자회견에서
저금리의 시대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전과 같은 0포인트대 혹은 1포인트대까지 낮추는 건 아닐 것이다라는 언급을 하면서 이게 또 우리 시장에 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언급이라고 저는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 흐름들 때문에 이렇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하락을 하였고 나스닥이 하락을 하였고,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우존스나 러셀 지수와 같은 성장주 중심의 종목들은 앞으로 상승이 더 나올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금양이,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현재 금양 자체가 대략 이 구간, 지금 과매도 구간이 20포인트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렇죠? 근데 금양에 대해서 역사적인 주가의 흐름을 보면은 이전에 우리가 2024년도 1월에 74,000원에서 13만원까지 급등을 했던 시기에도 이 과매도 구간이 대략 한 21포인트까지 내려갔었거든요. 근데 지금 구간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지금 구간에서 제가 저번에 여러분들께 여기에서 매수 사인을 드렸던 이유가 지금 가격은 내려가고 있는데 이 RSI 과매도 지표는 그대로 평행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승 다이버전스라고 보기에는 좀 약간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저점에 대한 눌림목 저점에 대한 신호 시그널은 좀 나온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정말 오묘하게 이러한 흐름을 만들어냈던 게 바로 이 유증에 대한 공시였습니다. 공시는 아직 안 나왔죠. 이 유증에 대한 이 조선비즈에서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그리고 언론에서 먼저 이 8천억에 대한 유상증자 이슈를 터뜨리면서 주가를 한 번 더 좀 내리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죠. 이 유상증자는 8천억에 대한 주주배정 유상증자이기 때문에 악재입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가 언론으로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히려 금양에서 정식적으로 오피셜한 공시가, 유상증자에 대한 공시가 나오더라도 이제는 이게 악재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빨리 이 공시가 나오기를 바라고 있고, 이 유상증자에 대한 1,000억을 류광지 회장이 지금 한다고 말을 했고, 그럼 앞으로 이 7천억에 대한 부분은 유상증자를 주주들에게 지금 맡긴다라는 건데, 사실 지금 금양 여러분들 뭐 계약건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최근에 뭐 기장공장이나 여러 가지 또 뭐 성과를 낸 것도 없기 때문에 주주들이 이 7천억에 대한 물량 주주 배정을 해나갈 이유도 없고요. 아마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결국 이런 것들은 KB증권, 한국투자증권, BNK투자증권이 앞으로 이 물량들을 다 떠안고 갈 것인데요. 여기에 대한 기관 주관사들이 이거 바보도 아니고 이거 왜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BNK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유상증자를 이용을 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사실 너무나 유명한 증권사인 걸 여러분들에게 한번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었고, 앞으로 얘네들이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시나리오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분명 이 SM랩 상장에 대한 재료를 또 띄울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앱셀룰 상장이 바로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상장이 되던 안 되던 여기에 대한 재료를 또 터트리면서 금양에 대한 주가를 상승시킬 요인이 있을 것이다. 그게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기술적 분석에 의한 부분들과 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과매도 구간에서 현재 20포인트 가까이 하락을 했던 만큼, 여기에서 지금 타점이 나온 만큼 주가를 어느 정도는 끌고 올라갈 힘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금양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구간 보이시죠? 이 구간의 물량들이 그 평단가가 제일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 이유가 개인 투자자분들의 평단가가 아직까지도 이렇게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윗구간까지 끌어올리기에는 윗구간은 그래도 좀 열려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수급만 좀 받쳐준다라고 하면 충분히 우리가 단기 고점을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노려볼 수 있다. 그리고 이 단기 고점이 나왔을 때 뭐라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만약 내가 손실을 보더라도 이 손실이 최소화되는 부분에서 무조건 비중 조절을 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예전처럼 상승 추세를 뚫고 계속 이렇게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네, 절대 안 되고 지금 이 구간부터는 정확하게 우리가 대응을 통해서 수익을 그래도 최대한 빠르게 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세워야 되고, 내가 손실이 최소화되는 구간에서 단기 고점을 앞으로 우리가 매도를 준비를 해야 된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지금 이 구간은 아니에요.
지금 이 구간은 절대로 매도할 타이밍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결국에 지금 다시 한번 이 키움증권 내에서 이 차트 이평선에 대한 부분을 보여드려 보자면, 현재 이평선에 대한 부분이 점점 정배열로 좀 만들어 나가는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주봉으로 보더라도, 제가 이거를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걸 1시간 봉으로 보면은 조금 더 타점이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지금 이 1시간 봉은 좀 짧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보자면, 짧은 구간 내에서의 이런 평단가가 몰려있는 구간의 물량들을 확실하게 좀 소화시키고 올라가는 구간이 있다. 그러면 현재 그 윗구간은 좀 더 열려있기 때문에 이 윗구간까지는 더 빠르게 올라갈 확률이 크고, 지금 이렇게 저점을 만들어내고 저점이 더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전에 이런 상승 다이버전스가 확실하게 반대로 뜨고 있는 부분이 보이죠. 제가 이거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렇게 지표상으로 상승 다이버전스가 떴을 때 확률적으로 한 80% 이상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상승 다이버전스라는 건 실제 가격은 이렇게 낮아지고 있지만, 이렇게 과매도 지표, RSI 지표 같은 경우는 실제 가격과는 다르게 지표상으로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 만들어질 때 확실한 시그널이 나온다는 거예요. 물론 이거 하나만을 보고 여러분들께 판단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또다시 한 2가지에서 3가지 정도를 좀 같이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너무나 시간이 많이 오래 걸려서 제가 이런 부분만 영상으로 말씀드리고요. 제가 또 운영하고 있는 이 커뮤니티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부분들을 계속 공유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금양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좋은 내용들, 그리고 우리 앞으로 분석해 나가는 내용들, 그리고 교육 자료들도 함께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저와 함께 해 나가시면서 이 금양에 대해서 앞으로 끌고 가시면 되겠고, 그리고 또 제가 한 가지 또 준비를 하고 있는 게, 결국에 금리 인하를 0.5포인트 B컷에 대한 내용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B컷을 이용을 해서, 혹은 11월 대선이 있잖아요. 이 대선에서 이 트럼프와 해리스가 언급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나라 테마주에 대한 섹터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섹터를 만들어 나가고 있고, 우리가 그 섹터를 지금 리스트업을 해 놓은 상태이고요. 이 섹터에 대한 리스트업을 해 놓은 상태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지표상으로 아직까지 이 상승 다이버전스가 뜨지 않았는데 곧 뜨면서 급등이 나올 만한 종목들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좀 추적 관찰해 나가면서 종목에 대한 공유도 다 해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금양 하나에 우리가 너무 집착하지 말고, 또 금양 하나에 또 너무 기대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금양은 흘러가는 대로, 시장에 주어지는 대로 우리가 대응을 하면 되겠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돈을 더 크게 벌 수 있는 구간은 다른 종목들에서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제가 한 번 더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오늘 금양 장 시작하고 나서 여러분들께 좀 짧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들 저와 함께 이런 정보들과 앞으로 나오는 종목 리스트들에 대해서 좀 같이 공유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010-2011-9671로 저에게 금양이라고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시겠고, 여러분들은 저에게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해줄 건 그 구독, 좋아요, 제가 바라는 건 구독, 좋아요밖에 없기 때문에 제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되는 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되겠고, 결국에 지금 이 지표상으로 보이고 있는, 그리고 시장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잡아나가야 하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제발 놓치지 않길 바라겠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런 상승 추세 한 번만 뚫어준다라고 하면, 그리고 이 경제가 현재 이 반도체 기업 위주로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 만큼 이거는 2차 전지에게는 무조건 호재입니다. 2차 전지가 앞으로 올라와 줘야 뭐겠어요? 금양이 주가 부양책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던 간에 이 투자 심리가 살아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최근에 뭐 인도 MOU나 여러 가지 경기 부양책을 내놓고는 있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주가가 못 올라가는 이유는 결국에 섹터에 힘이 없고, 그리고 심리가 살아나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금양이 계속해서 이런 하락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지표상으로나 뭐나 앞으로 우리가 잡아나갈 구간들이 너무나 명확하게 보인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흐름이 변동폭이 좀 나오더라도 절대로 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제가 이 금양에 대해서만큼은 여러분들과 함께 해 나갈 거니까요. 앞으로 저 박프로와 함께 해 나가시면 되겠고, 금양이라고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루 또 장 마감 후에 여러분들께 이런 시장에 대한 브리핑, 그리고 금양, 그리고 앞으로 이 빅컷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또 잡아볼 만한 종목들에 대한 리스트업들까지도 여러분들에게 다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이번 기회입니다. 기회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고, 여러분들 추석 연휴 다 마무리 잘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정상적인 생활로 이제 돌아가셔서 다들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